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베이스의 소셜 앰베서더 주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한베이스 에이전틱 팟캐스트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에이전트 개발과 사용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는 정보를 나누고 실제 빌더들의 뭔가 조언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세션이고요. 앞으로 한 네다섯 번 정도를 일단은 기획하고 있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첫 세션의 주제는 에이전트는 왜 온체인이어야 하는가가 저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 약간 웹2 개발자와 웹3 개발자분들 간에 이제 서로 토론을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에이전트가 과연 꼭 블록체인이 필요한가? 블록체인 없이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사람들에게 효용을 나눠줄 수 있지 않냐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에 대한 반박으로 또 이제 온체인 기능을 붙으면은 에이전트가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에이전트 간 결제도 뭔가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반박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나아가서 이제 에이전틱 어, 이런 커머스에 어떻게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이외에도 총 4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베이스의 이스트 에이시아 그로스를 맡고 계신 앤드류가 오셨고요. 그리고 데브럴 앰베서더 로버님, 그리고 이제 한국의 에이전틱 빌더 분을 대표를 해서 호프님, 그리고 꼬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하고 좀 부탁을 드릴 텐데요. 네, 가능하면 이제 좀 에이전트 관련해서 좀 어떻게 어, 음, 이런 새로운 개발 사항들, 이런 뭐라 그러죠? 새로운 발전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고 어떻게 이걸 또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교적 늦게 오픈클로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맥 미니를 직접 사서 이제 로컬에서도 설치를 해보고, 그를 통해서 좀 일상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 조회 업무들을 좀 많이 자동화하고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사실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진 않아서 오늘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 듣고 저도 실제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 일단은, 앤드류님께서 먼저 한번 인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베이스 체인 맡고 있는 앤드류이고 한국 이름은 김민석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에이전트가 제일 핫한 토픽인데 저희가 지금 에이전트 빌더들이 어떻게 더 효용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많이 지금 뭐 탐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막 다들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쓰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논의가 많은 상황에서 그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가장 저희 지역에서 좋은 유스 케이스를 만들고 브로드캐스팅을 해 주신 두 분을 이제 모시고 저희가 좀 더 딥다이브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생겼음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원래는 옛날에 개발을 좀 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이전트로 막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많이 했고 뭐 자동화 특히 이제 저도 업무 자동화를 막 많이 시도는 했는데 사실 아직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완성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계속 하다가도 이게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특히 이제 좀 이렇게 되게 효용감 있게 많이 쓰시는데 저는 아직은 그런 와우 포인트가 없어서 저도 많이 좀 배워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지식 나누고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좀 이제 개인 관점인데 어쨌든 저희가 체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이제 편하게 얘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로버님 말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베이스, 베이스코리아에서 데브럴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로건이고요. 저 이제 한국 이름은 강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웹2 씬에서 이제 광고 쪽 도메인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이제 보면은 사실 AI도 중간중간에 되게 거품이 많았어요. 뭐 사실 옛날에 AI는 보면은 뭐 컵케이크랑 치와와랑 비교하는 막 문제를 낸다거나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이랬죠. 뭐 그걸 이제 구분하는 게 AI냐라고 하면 사실 AI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가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AI스러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AI의 능력은 좀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코딩이나 연구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AI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AI가 자율적으로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딱 블록체인 씬에서, 웹3 씬에서 AI와 이 블록체인을 엮어서 AI 에이전트 커머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광고 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에이전트 애즈, 약간 이런 쪽으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뭐 이제 이 그런 활동 중에 하나로 또 실제로 이제 X402라고 하는 이제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이제 페이먼트 레이어라든지, 혹은 뭐 에이전트 킷이라고 해 가지고 AI한테 또 뭐 웹3 그런 기능들,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을 보낸다거나 뭐 수업을 한다거나 뭔가 트랜스퍼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 같은 뭐 오픈 소스에도 기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여기 다도 이제 오픈클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픈 이제 엑스 이제 대한베이스에서 이제 오픈클로 관련 워크숍도 열고,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또 온보딩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 영상도 찍으면서 많은 도움 드리고 있고요. 아마 앞으로 아마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뭔가 베이스에서 빌딩하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으실 때 저를 가장 많이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로고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꼬냥님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이제 꼬냥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제가 비개발자입니다. 이제 코딩 백그라운드 없이 AI 에이전트 운영을 시작했고, 이게 제가 만든 건 이제 뭐 오리온이라는 그냥 에이전트인데, 이제 버추얼 프로토콜, 그러니까 ACP 쪽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트 간 거래 프로토콜에 셀러로 등록해서 다른 에이전트들한테 시장 데이터하고 트레이닝 시그널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13개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고, 이제 실제로 외부 에이전트들이 이제 구매를 해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늘 고민하던 게 이건데요. 이제 비개발자가 코드 한 줄 못 짜는 사람이 에이전트로 실제 돈을 벌 수 있고, 실제로 업무에 이거 써먹을 수 있는지, 지금 그걸 좀 직접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베이스 쪽에서 이제 다 지금 테스트든 제가 하는 걸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에이전트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있거나 좀 더 하게 되면은 뭐 서브 에이전트라든지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저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다, 그런 제가 본보기가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엑셀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고, 이제 베이스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프님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부터 웹3에서 사업 개발 마케터로 일하면서, 그리고 엑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호프입니다. 얼마 전에 버추얼 ACP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고 돈을 벌었던 경험담을 엑스에 올려서 좀 인기를 얻었고, 그리고 그때 오픈클로우 세팅으로 월 39불을 세팅해서 총 863불을 벌었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다들 이런 거에 요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마케팅이 인간을 위한 호객이 아니라 좀 AI를 위한 호객이나 대행이 점점 늘어나겠구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UI UX가 크게 바뀔 때 잘 팔로우업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있는데 사실 저는 잘해서 나온 게 전혀 아니고 좀 일반 유저를 대표해서 궁금한 것들 우리 베이스 분들과 꼬냥님께 질문 잘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다들 이제 원래 트레이딩을 하시던 유저분들이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좀 에이전트를 통해서 뭐 창업에도 다들 관심을 기울이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잘 여쭤보고 제가 일반 유저들을 위한 알파를 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빌더분들 이야기를 듣기 전에 간단하게 베이스에서는 그럼 지금 어떤 거를 집중하고 있고, 어, 이제 그러면 그에 맞춰서 국내 빌더들이 좀 어떤 점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앤드류와 로건 두 분께 간단히 현황 공유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부탁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앤드류께서 이제 그로스 담당으로서 아무래도 생태계 그리고 네, 그리고 빌더들한테 좀 어떤 점들을 좀 바라고 있는지, 어떤 점들을 좀 장려하고 계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의 정말 진심인 체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뭐 계속 이제 에이전트 하던 체인이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항상 바라보던 미래인데 그게 이제 좀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물론 오픈클로는 웹2에서 지금 메인리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메인스트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각광을 받는데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를 파이낸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레이어로서는 가장 준비가 되어 있는 체인이었어서 그래서 지금 특히 저희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안주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진심인 체인이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견 그리고 빌딩을 하시기 제일 쉬운 체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뭐 버추얼스 같은 프로토콜도 굉장히 저희랑 연동이 잘 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 코인베이스 원래이죠. 현재는 베이스 앱으로 불리는 앱인데 이 앱도 점점 AI 에이전트 관련된 여러 앱을 사용하고 발견하기 쉬운 위주로 바뀌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앱이 몇 개 있어요. 뭐 헤이 엘사랄지, 뭐 뱅커랄지, 뭐 방금 말씀드린 버추얼스랄지 그 대표적인 AI 프로젝트들이 베이스 앱 내에서 미니 앱 형태로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더 바뀌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아무래도 좀 웹 익스텐션 위주로 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기본 문법이긴 한데 아무래도 매스 어덥션을 바라보려면 저희가 모바일 시대를 항상 바라봐야 하듯이 저희도 베이스 앱이라는 그 모바일 지갑 안에서도 에이전트를 실제로 만들고 거래하고 사고 팔아볼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저희가 점점 발전될 예정이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빌더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시는 과정을 이제 저희도 열심히 청취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좀 최근에 들었었던 아쉬운 얘기는 뭐 저희가 일부 소수 에이전트가 좀 독점을 하면서 많은 빌더들이 이제 이 기회를 좀 이렇게 나의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의 게 아닌가 하는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를 최근에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베이스로서는 만약에 아이디어가 좋은 에이전트다 혹은 널리 퍼지거나 좀 쓰이면 좋을 유즈 케이스가 있는 에이전트다 하면 그걸 발견해서 저희가 글로벌리 디스트리뷰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채널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종합하자면 에이전트가 가장 파이낸셜하게 트랜잭트하기 좋은 체인이 되는 게 목표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덕트도 업데이트하고 인프라도 업데이트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적 서포트도 하고 할 예정이라 그래서 관련된 행보를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좀 개발 차원에서 어떤 발전 사항들이 있고, 특히 대한베이스가 최근에 좀 활동한 것들에서 로건께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앞에서 앤드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개발자 관점에서 봐도 베이스가 최근에 AI 에이전트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고
뭐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에이전트가 단순히 뭐 API를 호출한다거나 혹은 뭐 툴을 실행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작업을 자동화하는 거는 뭐 이제는 솔직히 이제 쉬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들이 사용하는 노하우 같은 걸 배워서 이제 따라 한번 해 보고 또 내 거에 맞게 또 최적화를 해 보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실제로 에이전트가 돈을 쓰고 그리고 그 과정에 서비스를 구매한다거나, 근데 또 이제 그 에이전트가 사실은 어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요청받는 거를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버추얼스의 ACP처럼 다른 에이전트에게 이 작업은 내가 못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다른 에이전트를 외주를 주는 식의 뭐 고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그 결과 이제 그 뭔가 외주를 준 내용의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산을 하는 그런 이제 뭐 이코노믹 액터 같은 이제 경제 주체로 동작할 수 있는 인프라가 베이스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대표적인 몇 가지 기술들을 좀 언급을 해 보면 이제 작년에 이제 코인베이스 디벨로퍼 플랫폼에서 이제 런칭한 X402는 이제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을 페이먼트 레이어 혹은 이제 세틀먼트 레이어로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냐면, 이 기존에는 결제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중간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이 말 뜻은 그러니까 이런 AI 혹은 어떤 머신에게는 이제 네이티브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중간에 인간이 개입을 해야 된다면 이제 AI 혹은 어떤 프로그램은 중간에 이제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X402. 그리고 또 뭐 에이전트에게도 지갑을 줄 수 있는 뭐 에이전트 월렛, 혹은 또 이제 뭐 네. 뭐 혹은 또 뭐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이제 버추얼스의 ACP 같은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 간의 통신, 에이전트 간의 거래 같은 것들을 하고 가능하게 하면서 이제 실제로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웹2 개발자들이 AI를 가지고 만들던 것 그 이상의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런 흐름을 좀 꽉 잘 잡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기존의 뭐 D앱이나 혹은 미니 앱이나 혹은 뭐 블록체인 쪽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웹2에 계시던 분들이 쉽게 이런 흐름에 쉽게 이제 온보딩할 수 있도록 베이스 코리아, 대한베이스 차원에서는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 AI 에이전트 문서 같은 것들을 한글화를 해서 저희가 따로 호스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문서에 단순히 그러면 그냥 공식 문서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아예 브라우저에서 번역 기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번역 기능 써서 보면 되는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대한베이스 오리지널 같은 어떤 컨텐츠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또 지난주에 또 진행했었던 오픈클로 온보딩 뭐 이런 오프라인 세션에서 했었던 것들을 비디오로 찍어서 또 올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 따라하실 수 있도록. 그래도 또 이런 게 있죠. 사실 뭐 베이스에서 데브랄 팀이 있지만 이제 거기는 또 글로벌 팀이고, 여러분들께서 베이스 데브랄 팀에 또 컨택을 하는 게 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베이스에서 아예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서 제공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좀 뭔가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꼬양님께서 기존에 또 오픈클로즈 셋업이라고 하는 래퍼를 또 만들어 주셨고 그걸 한번 공유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 대한베이스로 이관을 해 주셨고, 이제 대한베이스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자료를 더 좋게, 그러니까 좋게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이제 기여를 해서 더 좋은 또 이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는 또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셔서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자료들은 한국 개발자분들이 뭐 막연히 그냥 AI 에이전트가 뭐 중요하다, 뭐 혹은 뭐 블록체인에서 베이스에서 중요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설치해 보고 실행해 보고 이제 결제까지 붙여서 이제 운영을 해 보고 하는 것들을 이제 도움을 드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베이스에서 이제 관리하는 이런 자료들은 뭐 클로즈 소스가 아니거든요. 오픈 소스라서 누구나 오셔서 나 이런 자료 한번 올려보고 싶은데요라고 하시면은 제안해 주시고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해서 실제로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기여해 주신 분의 이제 이름을 또 따서 또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퍼블리시를 해드리는 것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픈소스 기여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은 또 오늘 패널 이후에도 대한베이스 블루챗이나 트위터, X 같은 데다가 또 기여를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친절한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빌더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꼬냥님부터 한번 이제 화면을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이제 빌딩하신 에이전트의 데모 혹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해 주시고 네. 그거는 네. 이 중간에 느끼셨던 점들, 좋았던 점이나 사실 비개발자로서도 되게 편하게 만들 수 있던 것도 장점이지만 반대로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아쉽고 아니면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데모를 해 주신 다음에 베이스 팀이나 개발자분께 질문하실 거나 좀 피드백 주실 점도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에서 8분 정도 그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좀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데모라고 할 것도 없고, 사실은 이제, 어,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다른 AI 에이전트도 많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에이전트가 이제 뛰노는 인프라나 플랫폼이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이전트를 오픈클로로 만들어도 좋은데, 그 오픈클로로 뭘 할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뭐, 나만의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업무에 쓰고 싶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을 벌고 싶다. 어떤 사람은 나만의 개인 비서가 되어 스케줄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일단 저는 목적은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 다른 에이전트들과 이제 상거래를 통해서 이제 자산을 이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에이전트끼리의 이제 A2A 비즈니스, 그러니까 에이전트들한테 그 비즈니스라는 그런 거를 저는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에이전트 플랫폼을 만들거나 에이전트 인프라 마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자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베이스라든지 버추어라든지 이런 팀들은 이제 팀으로 움직이고 이제 인프라가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쉬운데, 저 같은 개인이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관점을 전환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인프라를 만들지 못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들이 뛰놀 수 있는, 지금 유동성이 제일 많고, A2A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했던 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말한 거는 이제 버추어 ACP 베이스에 있는 버추어 ACP 마켓이 현재 지금 크립토나 이제 다른 에이전트 시장에서 제일 큰 규모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ACP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돈도 안 되고 에이전트끼리 지금 다 격리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다른 에이전트가 나를 누군지도 모르고 노출도 안 돼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이 마켓의 서비스를 만들고 다른 에이전트 관점에서 이 에이전트가 도대체 어떤 걸 필요한지, 이 에이전트가 내가 파는 거는 물건이나 서비스 같은 거는 이제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한테 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AI 에이전트가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같은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 저는 이렇게 답을 줍니다. 제 에이전트가. 그리고 그 답에 대한 대가로 USDC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거치지 않고 에이전트가 에이전트한테 돈을 내고 서비스를 살고,
이게 온체인에서 일어나는데 뭐 이제 베이스 위에서 이제 USDC가 자동으로 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는 동안에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결제 내역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현재는 이제 사람 상대 비즈니스가 지금 거의 뭐 99.9%지만은 이 에이전트 대상의 비즈니스는 언젠가 커질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 이제 주주도를 이제 삼기 위해서 일단 온체인, 특히 온체인 쪽에서 제일 에이전트 쪽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베이스, 버추얼 그쪽에서 지금 에이전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데모를 뭐 보여줄 게 따로 없긴 한데 이거를 어 이게 저도 이제 거의 텔레그램으로 이제 많이 오더를 내리기 때문에 이거를 딱히 보여드릴 게 있나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꾸나님은 이제 어 처음 뵈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되게 이제 이 베이스 에이전트 초창기 때부터 되게 이제 자발적으로 많은 글을 작성해 주시고 베이스를 떠나서 그냥 오픈 콜로 설치와 이런 비개발자분들도 용기 내서 설치하실 수 있게 되게 많은 글 그리고 해외 내러티브를 공유해 주심으로써 거의 사실상 그냥 오픈 콜로 인플루언서로 거의 자리 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로건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셋업 가이드도 저희 대한베이스 깃허브에 이제 흔쾌히 넘겨주시면서 또 이제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빌더분들께도 좋은 가이드를 더 널리 퍼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호프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나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발자가 일단 아니고 완전한 문과예요. 진짜 문과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 그런 문과로서 네, 개발은 항상 하고 싶었는데 좀 어려운 그런 거였는데 AI 시대가 와서 이제 어, 오히려 저는 문과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누구나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AI가 대신 해결해 주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의하는 능력이 오히려 중요해지는 시대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이 문제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에 관심이 사실 많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현재 AI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GPT, 키미봇, 제미나이, 나노바나나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X402 관련해서도 사실 어떻게 돈을 벌지? 라고 생각을 한 게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주변에 그 모임이 있는데 그 크립토 모임 스터디에서 X402 스터디도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결국 사실 X402가 코인베이스가 표준을 제시한 그런 표준일 뿐이고 에이전트 마켓에서는 3개가 필요하더라고요. ERC8004가 신원이고 X402가 결제고 A2A 통신 이 3가지가 결국 어, 필요한 건데 저는 베이스 굉장히 불리시한 이유가 실제 투수료가 저렴하고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게 현재 베이스뿐이기 때문에 이 메타를 베이스가 그대로 그 하입을 다 가져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베이스 중요한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소셜에서 임팩트를 확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 보고 결국 이 크립토 내러티브 싸움에서 베이스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버추얼도 꼬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 사례가 아직 적어요. 근데 저는 아직 초기라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다 만들어주고 빌더가 다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유동성을 넘겨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타이밍적으로 진입하기 아직 괜찮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버추얼 자체도 그 어떻게 이 X402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있나 보면은 X402 클라우드가 조금 이제 혜택을 많이 냈었고 근데 에포크 1에서는 이제 다 첫 주에 하신 분은 몇만 불씩 수익이 낸 분들 되게 많아요. ROI 보면 막 180% 넘어가고. 근데 사실 에포크 2부터는 좀 제약들이 많이 추가되기도 하고 스코어도 도입되고 해서 돈이 조금 이제 나중에 진입한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봇도 많이 있었어요. 돈을 버는 걸로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버추얼 관련해서가 제일 대표적인 사례지만 제가 뒤에서 좀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완전 초기 1 주차에 들어가신 분들은 돈도 벌고 뭐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 쪼끔 이제 다운된 상황이기는 하고요. 대신 이제 누구나 진짜 세팅은 금액도 적게 들고 아주 간단하다고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에이전트 커머스 프로토콜을 세팅을 하는 건 사실 오픈클로를 원래 쓰던 거 쓰시면서 API 키만 받아서 연결하면은 누구나 10분 안에 만드실 수 있고 꼬냥님이나 다양한 분들께서 가이드 문서도 되게 상세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돈을 버냐는 사실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버추얼 관련해서 토큰 거래를 활성화하면은 그 트랜잭션이 발생될 때마다 주인이 피를 가져가는데 특히 갓 런칭하면은 텍스가 좀 높아서 99%에서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모델은 사실 에이전트가 돈을 벌어왔다 보다는 주인의 유명세를 활용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 처음에 이제 런칭을 하자마자 아무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200불 이상이 제 코인이 거래가 되면서 제 지갑에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이 들어왔는데 관련해서 사실 제가 X 계정을 열심히 키웠다 보니까 동남아의 그 버추얼과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거를 보수로 트래킹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팔로워도 많고 X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런칭을 하니까 자동으로 좀 이제 거래가 되게끔 이게 좀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B 모델은 본인 인지도나 백커가 중요한 그런 BM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꼬냥님이 노력하고 계신 것처럼 에이전트 스킬을 추가해서 에이전트 오퍼로 다른 에이전트의 딜을 따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이게 나중에 좀 커지면은 진짜 이제 인간 마케터들이 인간에게 뭔가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한테 세일즈를 하는 그런 UX UI의 변화가 올 거라고 정말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쿠팡에서 정기 결제를 할 때 하나하나 승인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에이전트 경제에서도 이런 입찰과 서비스 구축이 점점 자연스러운 게 될 것 같은데 이 파일을 잘 먹었을 때 진짜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이제 버추얼에서 레비뉴 인센티브 모델을 이제 물 들어올 때 그랜트로 노를 적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BM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관련해서는 제가 X에 공유를 드렸던 대로 이렇게 뭐 100만 원 조금 넘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는 돈을 이제 벌어볼 수 있었고 그 외에 제가 에이전트나 AI로 만들고 있는 거는 사실 랜딩 아비트라지나 상장봇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아비트라지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이유가 사실 다들 봇을 쓰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봇을 진짜 제한된 개발자만 썼다면은 이제는 AI 에이전트로 실제로 다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 작아서 원화 거래소까지 이제 다 그 권한을 넘기지는 않고 있는데 제 주변에 진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원화 거래소 API까지 넣어서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빗썸 같은 경우도 API 거래를 예전에는 막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블랙 멤버들한테 API 거래를 이제 강의도 할 정도로 어 에이전트와 AI 관련해서 자동 트레이딩을 좀 더 권장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 주변 저 말고 주변 분들이 빌딩한 사례 중에 되게 재밌었던 사례가 있는데 사주 에이전트를 만든 사례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 사주 명리학 할 때 그 사주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 파트가 되게 온체인적으로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원래 사주를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인데 저녁을 식사 자리에서 피지 신규 계약을 하시는 분이 최근에 10건 계약한 것 중에 10건이 다 사주 서비스다. 이런 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주 에이전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피지가 굉장히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고 입점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가 코인베이스 USDC를 활용하면은 이제 그냥 한국의 PG만 뿐만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뭔가 이렇게 실제 트레이딩 외에도 커머스나 B2C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인간의 좀 뭐 불안이나 아니면은 좀 뭐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에서 좀 더 알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드는 건 랜딩 아비트라지나 뭐 상장 봇 같은 거고 버추얼로 재밌는 사례를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진짜 커머스나 B2C 서비스로 이렇게 에이전트 생태계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서가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꼬냥님도 그렇고 푸님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얘기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빌더로서 사실 그러니까 비개발자로서 뛰어드신 분들의 그런 경험과 이제 소감 그리고 사실 어떤 에이전트들이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을 각자의 입장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제 에이전트가 why 블록체인, why 베이스 그리고 해서 이제 그럼 에이전트를 구동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왜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왜 베이스가 그 경쟁에서 앞서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질문은 어,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먼저 호프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에이전트의 블록체인이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실천을 하려면은 에이전트가 경제 주체가 되어야지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 그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2 결제는 사실 퍼미셜 허가형이기 때문에 뭔가 뭐 계정이 정지되거나 뭔가 정책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 에이전트 경제가 뭔가 활성화가 되기가 어렵고 멈추게 되는데 온체인은 정상 기록이 다 검증 가능하게 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에이전트 네이티브한 그런 일단 결제 언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왜 베이스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비즈니스적인 면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베이스가 에이전트 경제에 필요한 걸 이미 다 갖춘 유일한 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더리움에서는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스테이블 결제 레이어인 USDC와 제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체인에서 난 자체 스테이블 코인 쓰면은 디패깅 문제가 되게 계속 걱정이 남아서 그러면 이제 실생활 결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스는 대단한 백커인 코인 베이스에서 사실상 블록체인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와 모든 과정에 투자를 하거나 직접 운영하거나 인프라가 되어 있거나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밀어붙이는 능력, 그런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나중에 매스 어답션이 좀 더 되면은 에이전트 경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쿠팡 정기 결제처럼 에이전트한테 예산을 아예 맡겨버리고 생필품을 알아서 사고 결제하라, 정산해라라는 순간까지 올 것 같아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스테이블 기반인 거는 완전히 분명한데 이제 유저한테 스테이블을 이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제가 2월에 보기로 일본에서 오프라인에서도 QR 스캔으로 USDC 결제를 시작했다고 봤거든요. 이제 근데 일본이 사실 그런 게 도입되기가 되게 어려운 나라예요. 이제 도입되기 어려운 나라에 그렇게 USDC의 실생활 결제를 이제 매스 어답션을 교육과 실제 인프라로 실천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베이스에서 진짜 현실 결제 UX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크게 했습니다. 정리하면 USDC를 포함한 블록체인 전반에 거친 그런 인프라를 이미 갖춘 것, 그리고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 가신 개발자와 유저 경험, 그리고 사업 실행령, 이 세 가지 세트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에이전트 블록체인이 꼭 필요하고 그 베이스가 그 주인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앤드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에이전트한테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가의 질문에 돌아오자면 완전 예스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그 사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너무 AI의 시대인 건 자명하고 이제 진짜 뭐 슬슬 모두가 AI를 기본 그 삶에 사용하는 건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뭐 AI 에이전트가 그 일반적으로 뭐 신문 기사에도 오르내릴 정도로 막 이제 화두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다음을 바라보면 100% 에이전트 경제 시대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패널 톡 가서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이제 지금 인간이 만들어내는 GDP보다 앞으로 에이전트끼리 만들어낼 GDP가 정말 뭐 5배, 10배, 100배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경제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저희 대신해서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건 물론이고 에이전트가 대신해서 돈 벌어오고, 아까 꼬냥님이 짚어주셨는데 에이전트끼리 이제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런 시장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초창기 단계라서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게 앞으로 점점 커질 텐데, 그러면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두려운 건 에이전트 시대가 오는데 인간은 뭘 먹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 저희가 다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뭐 전문직이 AI로 대체된다, 앞으로 인간은 뭐 AI가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 창작 업무를 해야 된다, 다 맞는 얘기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AI 시대가 오고 에이전트가 경제적으로 막 이제 활성화되는 시대에 왔을 때,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이걸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시대에서도 경제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에이전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저희의 업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위한 경제 주체, 경제 집사, 저희 모두가 자본가가 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에이전트의, 대 AI 시대 에이전트의 경제 기능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적 과업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진심인 이유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베이스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는 전체적으로 지금 내세우는 표어가 이코노믹 프리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코노믹 프리덤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 경제적 오퍼튜니티를 가질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에서 경제적 기회를 모두에게 주려면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 AI 에이전트를 나의 경제 집사로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무조건 혀를 뚫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회사 미션 단위로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러 가지 스택을 준비해서 이제 막 선보이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에이전트한테는 블록체인이 그래서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 에이전트가 나의 경제 집사가 되고 에이전트끼리 지금 경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제일 잘 갖춰져 있는 가장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진 아키텍처는 뭐냐 하면 그건 블록체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에이전트 시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선 당연히 블록체인이 필요하고, 저희는 이제 회사 단위로서도 그걸 이제 모두가 누리고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진심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에나 올해나 계속 에이전트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을 하고 있는 건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지향하는 건, 저희도 이제 에이전트한테 블록체인이 필요한 건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모두가 느끼고 누구나 쉽게 벌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계속 앞으로 목표를 하는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로건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보면 이제 전 약간은 다른 의견이 살짝은 있긴 있어요. 물론 뭐 그냥 결론을 먼저 말하면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되는 거는 저도 이제 뭐 의심치 않고, 사실 제가 또 AI라고 하는 되게 핫한 도메인을 쥐고 있으면서도 블록체인에 있는 이유는 AI랑 블록체인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제가 블록체인에 온보딩 된 한 5, 6년 전 그때부터도 전혀 변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블록체인일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러면 에이전트 커머스가 지금 가능해져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하면, 아까 코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블록체인밖에 없어요. 온체인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 결제 시스템으로는 에이전트한테 줄 수가 없거든요. 이 결제 방법 자체를 아예 제공할 수조차 없어요. 그럼 이게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많은 또 이제 결제 페이먼트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웹2 쪽의 기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인간을 위한 페이먼트를 해놨다 보니까, 이제
이쪽 생각을 못 한 거죠. 에이전트 쪽으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근데 이제 뭔가 규제든 혹은 뭐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든 요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먼저 투자하지 않고 있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웹2 쪽에서는. 근데 이제 웹3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국경 없이 돈을 주고받고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사실 디파이가 가장 큰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을 위한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뭐 합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아직은 솔직히 못 합니다. 못 하지만 근데 이제 기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규제나 법 같은 것만 따라오면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또 어디서 할 거야?"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블록체인밖에 안 된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앤드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아까 이전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베이스는 이제 뭐 말로만 진심이 아니라 뭐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두근두근합니다. 이제 당장 다음 분기, 당장 다음 이제 하반기만 바라봐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요. 이제 그 바뀌는 세상 속의 중심에 또 베이스와 함께 서 있는 게 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해보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꼬냥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 주제가 에이전트한테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가? 왜 베이스인가? 이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일단 필요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법인이 아닙니다. 신원이 없고, 이제 신원이 없는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프라가 블록체인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페이팔이나 스트라이프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안 됩니다. 페이팔은 이게 사람 계정이 필요하고, 이메일 인증, 신원 확인, 은행 연결. 근데 에이전트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API 기반 결제는 에이전트가 쓰기 어렵습니다. 은행 API는 뭐 인증, OLT나 세션 토큰, 사람이 승인하는 플로우가 전제인데, X402 같은 프로토콜은 HTTP 요청 하나로 결제가 완료됩니다. 에이전트한테 맞게 설계됐고요. 그러면 또 왜 베이스냐고 물어보시면 일단 가스비가 쌉니다. 그리고 USDC가 네이티브입니다. 코인베이스와 연결로 온오프라인 램프가 또 쉽고, 한국에서 빌더를 시작할 때 환경이 제일 친절했고, 솔직히 그게 이외의 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에이전트한테 꼭 토큰 발행이 뭐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웹2 AI 개발자들이 크립토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차피 토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편견인 이유가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핵심 가치가 토큰이 아니고 지갑입니다. 결제고 신원이고.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지갑 하나 붙여주면 그게 은행 계좌고 결제 단말기고 신원 증명서입니다. 이제 토큰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에이전트는 뭐 어떻게 인간이 만든 그런 뭐 현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에이전트는 이제 USDC를 받고 스테이블 코인이 USDC를 씁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없고, 이거는 뭐 누가 말했듯이 뭐 도박 이런 게 아니라 자동화된 그냥 A2A 청구서 발행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에이전트는 무조건 이제 블록체인이 꼭 필요하고, 그 블록체인이 에이전트를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뭐, 업무 자동화나 뭐 직무나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쳐도, 뭐 경제 활동이라든지 자산 관리, 뭐 사업을 할 때, 아니면 금융을 할 때는 무조건 블록체인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사실 다음 질문이 이제 에이전트에게 토큰이 꼭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려 했는데, 사실 꼬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세 분께 그냥 간략하게만 정말 짧게 의견을 한번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게 꼭 토큰 반이 필요한가? 아니면 기존의 USDC 등으로 충분히 이제 활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도 앤드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그 토큰화는 항상 선택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목적이 뭐냐에 따라 토큰화가 가장 핏한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토큰이 전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냥님 언급해 주신 대로 일반적으로 그냥 지갑이나 결제 부분에서만 그 연동이 된다면 에이전트가 기본 기능을 다 잘 수행할 수 있을 여지가 또 많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당연히 토큰화가 필요 없을 거고, 근데 또 어느 경우에는 제가 아직은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뭔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된다. 경제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내기에 가장 좋은 건 사실 또 토큰일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름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게 뭐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전트에게 꼭 토큰 발행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요,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뭐 도움이 더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가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로건님도 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사실은 뭐 사실 뭐 결론을 치면은 그래서 토큰 발행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선택 사항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엔 블록체인은 정산과 이제 결제를 위한 어떤 하나의 그냥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웹2에서도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어떤 결제를 하고 싶다면 이제 PG를 붙여가지고 결제를 하는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 간에 혹은 에이전트를 고객으로서 이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어떤 프로덕트가 결국엔 또 돈을 벌려고 또 이제 프로덕트를 내놓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냥 결제 수단,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기술로서 바라보는 게 저는 뭐 더 적절하지 않나? 그냥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이제 웹2 분들께 뭐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에이전트 페이먼트가 가능해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그분들의 반응은 블록체인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또 뭐 이제 저랑 한 20-30분 정도 이야기 한번 해보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도 깨닫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어떤 투기의 수단이나 혹은 어떤 뭔가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내가 돈 자체를 찍어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에이전트한테 결제를 주는 수단으로 쓰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많이 바꾸시는 경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블록체인을 에이전트한테 블록체인을 준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할 때는 사실 토큰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네, 이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술 스택 정도로 바라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되게 기술적 점도 언급해 주시면서 잘 설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호프님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팩트로만 접근하면 앤드류 말씀처럼 자체 토큰 발행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스테이블이나 가스비 아니면 뭐 가스비 대납 기술만 있으면 생태계는 잘 굴러가는데 사실 이 숙제가 뭐 에이전트가 토큰 발행이 필요할까요가 아니라 사실 웹3 모든 프로덕트에 한 번씩 던져지는 사실 숙제예요. 사실 뭐 다른 BM이 있으면 예를 들어 B 모델인데 실제 거래가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사실 토큰 발행 자체가 없어도 괜찮죠. 근데 이제 다른 BM이 있었어도 어텐션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는 나중에 발행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픈시가 다른 프로젝트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픈시가 NFT 불장 때는 피 모델이랑 크리에이터 피 모델만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 이제 하입이 죽으니까 TG를 염두에 두고 포인트 부스팅을 하는 것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혹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선택이라고만 열어두면 재미가 없으니까 선택이지만 토큰 발행이 있어야 유명해질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프로젝트가 유명해지고 얘기가 계속 나오려면 유통 채널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코인을 찍고 나면은 이해관계자가 많이 붙게 되잖아요. 거래소부터 차트꾼들, 인플루언서, 커뮤니티. 특히 이제 커뮤니티는 물리고 그 토큰의 이해관계자가 돼야지 그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분들이 코인을 찍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 잠재
기대감을 갖게 되고 자동으로 붙어서 도달이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 코인을 가지고 참여자 혹은 참여 희망하는 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결국 모티베이션을 가지게 되는 게 또 웹3의 기본 문법이기 때문에 토큰 발행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어야 더 유명해질 것이다. 특히 아무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누구는 하면은 하는 놈 중에 잘 된 놈이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하면 네, 하입을 더 받을 확률이 높다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도 분명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특히 웹3라는 생태계가 이제 좀 독특한 점이 그런 점들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냥 이 질문을 통해서 좀 하고 싶었던 답 자체는 뭔가 어, 이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회의감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애고 싶었다. 로버님 말씀처럼 사실 조금만 얘기해 보면은 이게 꼭 뭔가 토커나이징을 해서 뭔가 한탕을 벌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어쨌든 영어로 레일을 깔으신다 하잖아요. 진짜 철도를 깔고 이거 수단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여러 관점으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와주신 분들 다 이제 에이전트를 빌딩하거나 관련 생태계에서 같이 기여를 해주신 분들로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빌더분들 혹은 이제 빌딩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로건님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에이전트 빌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모두 아시겠지만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좀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AI 진짜 AI 같은 건 사실은 챗GPT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거 3년인가밖에 안 됐어요. 챗GPT 처음 나온 거 그러니까 3쯤부터 이제 우리가 와 이게 뭐지? 이랬었죠. 그래서 그게 한 3년 전쯤이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요. 2023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초. 그런 다음에 이제 뭔가 에이전트 물론 이전에도 에이전트라는 말 썼지만 에이전트 뭔가 얘가 알아서 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제 MCP 같은 거 나오면서 이런 LLM들한테 툴을 쥐어주면서 진짜 내가 시키는 거를 얘가 필요한 기능들을 호출을 하면서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애초에 그냥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최근 근 3년 안에 이렇게 발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베이스도 그렇고 버추얼스 프로토콜도 그렇고 뭐 에이전트 페이먼트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그래요. 이게 이렇게 뭔가 빨리 변하는 이렇게 빨리 기술이 변하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를 내가 따라가는 것도 벅차 죽겠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기다리겠다. 뭔가 완벽한 스텝 같은 게 나왔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큰 임팩트를 만드는 분들 그리고 큰 기여를 만들어내는 분들은 그거를 뭔가 완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분들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작게 작게 이런 짧은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작게 작게 만들어서 남들에게 또 영감을 주고 또 이제 서로 돕는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또 그런 접근은 또 이제 손이 먼저 나가게 하는 걸 또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시스템이나 뭔가 대단한 걸 만들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 한번 해 보자.' 같은 마인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또 올려놓은 비디오 같은 걸 보시면서 이제 서버 같은 것도 세팅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뭐 오픈브로드 한번 올려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시리즈로 계속 낼 건데요. 그래서 뭐 버추얼스 ACP도 연동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베이스 빌드 .dev에 죄송해요. build.dev에 이제 베이스 빌더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ACP에 연동할 수 있도록 또 버추얼스 팀이랑 협업해 가지고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여러분들이 작게나마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사실 따라만 와도 저는 이 블록체인, 이 AI 에이전트, 이 페이먼트, 이 커머스 이제 영역에서 진짜 극초창기 유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정말 대단한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이 올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남 나 다른 에이전트가 갖고 있지 않은 기능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마인드 중에 하나는 이제 고객은 인간이 아닙니다. 고객은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어 네. 에이전트도 이제 인터넷 사용자이자 고객이고
또 이제 결제 주체가 되는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오셔서 한번 저희랑 같이 해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또 추천을 드리고 또 직접 만나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전트 빌딩 하실 분은 로건님께 연락드리면 아마 다 도와주실 겁니다. 네. 다음은 꼬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 로고님이랑 뭐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일단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뭐 코드 못 짜도 됩니다. 뭐 과거에는 진짜 뭐 코딩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컴퓨터로 뭐 이렇게 뭘 빌딩하고 에이전트를 만들고 뭐 자동화를 한다는 게 개발자라는 그 허들에 있는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비개발자입니다. 그래도 지금 에이전트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뭐 에이전트가 이렇게 뭐 영업을 해가지고 소액이지만 수익이 납니다. 지금은 또 이제 클로드라든지 뭐 GPT라든지 코드를 대신 써주고 오픈클로우 같은 도구가 서버 관리를 대신 해줍니다. 뭐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코딩 실력은 아니고 이제 에이전트가 누구를 위해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뭐 이제 그게 있으면 시작할 수 있고 솔직히 뭐 API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운영하는 서버가 있어야 되고 뭐 그 서버가 죽으면 결제가 끊기고 뭐 서버 운영자가 마음 바꾸면 이제 끊어지는데 이제 온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에이전트에서는 그게 생존 조건인데 어 일단은 뭐 요런 에이전트에 대한 요런 부분이 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X에도 글을 좀 몇 개 썼는데 음 아마 지금 현재는 다들 뭐 비슷하실 겁니다. 뭐 우리들 직장인들 다 비슷한 경로를 밟았고 뭐 신입을 입사해가지고 뭐 1년 아무것도 모른 채로 허둥대다가 뭐 선배한테 혼나고 보고서 10번 고치고 회의에서 눈치만 보고 나오고 이러던데 지금은 이제 AI 에이전트가 아직은 초창기지만 이런 인간이 했던 이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을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흡수해가지고 이 에이전트가 어떤 거를 모든 거를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뭐 확신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방향은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향이 옳다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베이스는 거의 제가 봐도 거의 AI 에이전트에 다 올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에이전트나 AI 하기 전에는 거의 솔라나나 아니면 다른 체인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보통 AI 에이전트를 보니까 거의 다 베이스에서 다 빌딩을 하시고 어, X40이라든지 뭐 다른 ERC 8004라든지 이런 부분을 에이전트에 대한 표준 규격은 다 베이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새롭게 에이전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다른 목적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뭐 에이전트 상거래라든지 에이전트 생태계에서 어떻게 자본을 움직이고 싶다고 하시면은 전 뭐 베이스를 추천드리고 일단은 뭐 같이 한번 해보시고 여기 뭐 그 베이스 코리아도 있고 뭐 정 모르신다 면 저한테 DM을 보내시면 저도 이제 친절히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열심히 좀 빌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프님도 마지막 끝맺은 말, 그리고 빌더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GPT가 나온 건 로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인데 전 국민이 이렇게 GPT를 AI 대명사처럼 쓰게 된 건 명확한 계기가 있었어요. 지브리 그 사태인데요. 25년 4월이에요. 지금 딱 1년 정도 되었는데 지브리로
가족 사진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일종의 컬처 스토리로 되게 기술이 우리 일상으로 되게 순식간에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 AI 에이전트도 이런 GPT의 지브리 같은 순간처럼 대중화가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에이전트 경제는 알아서 대중화가 잘 될 건데 내가 그때 어디 서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은 아직 뭐 별거 없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돈, 명예, 경험 중에 하나는 얻을 수 있다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대신 뭐 지금 에이전트를 아주 잘 다룬다고 해서 한 달 뒤나 뭐 6개월 뒤에도 잘 다루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옛날에 블로그를 잘하던 사람이 유튜브 시대로 문법이 바뀌었지만 블로그 잘했던 사람이 유튜브 잘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이 AI 에이전트를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이 되게 다른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쇼트트랙 경기 보면은 직선주로는 추월이 쉽지 않은데 코너를 돌 때 보통 추월 전략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AI 코너에서 베이스가 코너에서 같이 가자라고 되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제 코인베이스의 이코노믹 프리덤이 제가 해석하기에 일론 머스크 언어로 하면은 UBI, 보편적 고소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고 이 UBI를 에이전트 빌딩, 에이전트 경제가 만들어 갈 거라는 건 사실 이제 다 공감을 하는 팩트이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베이스랑 같이 에이전트 빌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참석해 주셔서 귀한 의견 전달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앤드류도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베이스는 에이전트 여정에 도움을 드리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너무 정치 표어 같았나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지금 다 꼬냥님도 호프님도 로건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1인 비즈니스에 대한 탐구든 법인의 어떤 새로운 BM에 대한 탐구든 뭔가 이제 그 유튜버들의 뭐 부업에 대한 탐구든 여러 가지 니즈로 지금 에이전트로 진입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계세요. 근데 아직은 시장 자체가 초창기이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마치 2016년에 유튜브 막 이제 시작하려는 인플루언서들처럼 약간 막막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에이전트의 여정에 가장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인프라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한베이스 채널에도 지금 저희가 어제로 프로필을 업데이트했는데 당신의 AI의 경제적 기회를 글로벌하게. 그게 이제 저희가 이번 연도에 일하려는 마음가짐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그 AI 에이전트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뭔가 그 프롬프팅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지원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블록체인으로서 잘할 수 있는 건 경제적 기회를 드리는 거고 또한 블록체인으로서 잘할 수 있는 건 글로벌하게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빌더든 그 최대한 여러 가지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해 가겠다. 그래서 많이 부담 없이 다들 참여하셔서 저희랑 같이 빌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호프랑 꼬영님 그 최근 엑스포스트였죠. 이제 그 션전에서 막 이제 그 사람들 엄청 모여 있는 거. 그 저도 이제 꼬냥님 포스트를 보고 처음 보고 너무 놀랐는데 그게 이제 또 호프님의 어떤 인용글에서처럼 정말 추월차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에이전트 흐름에 소위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뭐 어서 타요, 빨리 타요. 이거 저희가 타냐 못 타냐의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누구든 한국 사람으로서 이걸 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그 저희도 그 뒤처지지 않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서포트를 대한베이스가 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주신 네 분 모두 긴 시간 동안 본인의 경험과 이제 다른 빌더분들을 위한 조언 나눠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제 1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유사하게 빌더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컨텐츠와 이런 팟캐스트를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앤드류님, 로건님, 호프님, 권영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